수사 개시 58일 만에 정경심 교수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살펴보고 조국 전 장관까지 수사가 이어질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이 들어와 있어요. 오늘 아침 오전에 네. 조 전 장관이 아마 정 면회를. 교수 면회 간 것 같아요. 네. 아들과 함께. 그러니까 사진 좀 볼까요? 구속이 확정된 것이 바로 이제 오늘 새벽입니다. 자정이 좀 넘은 시간에 발표가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바로 법 집행이 돼서 서울구치소에 이제 수감이 된 거죠. 오늘 아침에 오늘 오전 장면인데 조국 전 장관이 아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 아내이자 어머니를 가족들이 이제 첫 면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구치소에서 50분 내외 이 가족들이 결국은 그 배우자이면서 엄마인 정경심 교수를 면회하고 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들어갔다 착잡한 표정으로 들어갔다 나온 장면이 나오고 알겠습니다. 간단히요.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뒤에 여쭤볼게요. 법원이 영장 발부한 게 이제 혐의 소명이 된다는 것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혐의 소명이 됐다는 건 무슨 혐의가 어떻게 소명됐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입시 비리 문제와 사모펀드의 비리 부분이 이제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고 판단을 했고 구속의 상당성까지 인정이 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표창장을 행사해서 입시 비리에 활용했다라는 것이고요.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그 차명으로 미공개 주식을 이용했다. 그리고 1억 5천만 원의 컨설팅 비용을 횡령했다. 이런 혐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영장 심사가 끝난 뒤에 그러니까 구속이 결정되기 전에 정 교수와 변호인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혐의 소명 충분히 하셨습니까? 교수님 건강 상태는 좀 괜찮으신가요? 인턴 활동이나 자원 활동할 때 그 기준을 세워나가야 될 문제이지 곧장 그걸 이유로 구속하거나 그럴 사안은 아니다라는 취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모펀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사실관계 자체도 잘못됐지만 그 검사의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밝혔습니다. 이렇게 소명했지만, 이렇게 주장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고요. 정 교수가 구치소로 가기 위해서 호송차에 타는 모습까지 볼까요? 나와서 이제 새벽 12시 반 넘어서죠. 그렇죠? 자, 그중에 사모펀드에서 정 교수가 불법 수익을 얻었다는 게 이제 검찰의 주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WFM이라고 하는 회사, 지금 코링크 P의 배터리 펀드입니다. 그 우리가 사모펀드로 얘기했던 건 이제 블라인드 펀드라고 얘기된 거는 이 블루 펀드인데 그게 아니라 다른 배터리 펀드에서 투자한 상장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웰스 CNT와 뭐 익성이라는 회사와 묶어서 우회 상장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정황으로 본 거예요. 그중에 다른 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주식을 12만 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약간 혼란은 있어요. 액면가 5천 원으로 치면은 6억 원에 해당하고요. 지금 액면가가 500원으로 또 확인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액면 분할을 했다면? 지금 액면 분할은 했고 이 주당 500원인 건 지금은 사실이에요. 근데 투자 시점에 6억인지 6천만 원인지는 확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저걸 6억이라고 그동안 쭉 보도됐던 걸로 전제한다면 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부당 수익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 쪽에서는 저것이 이제 부당한 수익이 아니라 약 10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동생과 오촌 조카에게 빌려줬다가 이 2016년에 빌려줬다가 2018년에 회수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자로 해석을 하면 전혀 부당 수익이 아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어서 이게 충돌을 했었는데. 제가 왜 여쭤봤냐면 WFM에서 뭐 주가가 시세 급등을 예측해서 사서 맞습니다. 그걸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었다면 이익을 얻었구나. 또는 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저걸 했나 보다 싶은데 주식이 발견됐는데 이게 왜 동생 집에서 발견됐는데 이게 정 교수 거라고 하는 건지와 주식인데 어떻게 그걸 돈을 벌었다고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수익이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검찰 측의 혐의고요. 그것 자체가 불법 수익이다. 그리고 무슨 이익을 위해서 대신 받은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투자했거나 빌려준 돈 대신 받은 거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WFM에 지금 자문을 했는데 정경심 교수가 컨설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배터리 펀드고요. 2차 전지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영어 학자이지 않습니까? 영어 영문 학자가 무슨 컨설팅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사실 컨설팅의 능력이 없는데 이 주식이 그래서 건너간 거라면 이 주식은 돈을 주금 납입을 하고 산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보도된 사실은
검찰은 6억 원이라는 시세보다 2억 4천만 원 정도를 싸게 샀다고 보는 거예요. 네. 싸게 주식을 넘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당수익이라고 전제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사안이 지금 조국 전 장관과 연결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검찰이 확인한 바 약 5천만 원 정도의 조국 장관 돈이 네. 이 주식을 사는데 투입됐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표를 보여주실래요? 네. 네. 그렇다면은 결국 조국 전 장관도 이 WFM의 차명 이 주식과 연결돼 있는 것 네.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 부분에 상황입니다. 대해서 손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부부끼리는 통장 가지고 남편 5천만 원쯤 뭐 보내 이런 얘기만 하고 이제 보낼 개연성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네. 이것이 주식 투자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횡령이나 여러 가지 경영에 개입된 정황으로 볼려지는 확실하지 않다. 단언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단순히 이체 내역이 있었다라고 해서 공모했다라는 증거는 좀 부족하고 그 당시 그 돈의 사용 목적을 직접적으로 알고 어디에 사용되는 목적까지 모두 다 공모한 상황에서 돈이 흐름이 저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정황적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에 사용 목적과 이런 걸 밝히지 않고 건네줬다라고 네. 한다면 공모의 증거로는 현재로서는 좀 미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부인과 공모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모른다. WFM이라든가 코링크 P라든가 이런 구조를 모두 다 알고 직접 차명으로 이런 미실현 이득이나 시세 조정이라든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것을 알면서도 협조하고는 5천만 원을 보냈다라고 한다면 공범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부부끼리 일을 하면서 통장을 같이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아내가 목적을 이야기하지 않고 5천만 원만 보내줘라고 했을 개연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할 것으로 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경심 교수 구속까지 일지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후보자 지명 일주일 만에 하지만 사모펀드 또 딸 입시 의혹 등이 불거졌고 사상 초유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죠. 조 장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돌파해 나갔는데요.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뭐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 끝에 조국 장관을 임명하자 자유한국당은 삭발 투쟁으로 맞섰는데요.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또 현직 법무장관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했고 그러면서 점점 민심은 둘로 나눠져 갔습니다. 둘로 나눠진 민심은 이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고요. 조 장관은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고 결국 취임 35일 만에 내려왔습니다. 검찰 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 7번 소환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결국 정 교수에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중에 지금 검찰이 생각하는 조 전 장관이 이런 혐의까지 연루가 된 것 같다.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한 4가지 정도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게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조국 전 장관의 컴퓨터에서 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그 인턴십 수료증 있지 않습니까? 그 문서 파일이 발견됐다. 그래서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에 관련돼 있지 않겠는가? 그게 자연히 이제 공무집행 방해하고도 연결되는 거고요. 거짓으로 뭐 입시에 이제 가점을 얻으려고 했다면, 그리고 하나는 아까 사모펀드와 관련된 5천만 원 개입 설입니다. 현재 의혹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게 증거인멸 문제인데 저 인사청문회 생각해 보시면 블라인드 펀드라 나는 코링크 P라는 회사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때 이 블라인드 펀드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 증명서를 코링크 P가 발급했는데 이게 이제 증거 조작을 교사한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아는 김경록 PB에게 고맙다라는 인사를 전했는데 이 조 전 장관 가족 측 변호인단은 이것은 의례적인 인사이다. 그런데 이제 검찰 쪽에서는 이게 증거인멸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대가성이 이제 전제돼 있는 인사말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서 퇴근하면서 김경록 마주쳤고 자산관리사를 만났고 고맙다라고 얘기했다. 그때 이제 하드 디스크 교체 등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조 장관은 고생했어요 또는 뭐 고마워요 했는데 검찰은 이게 아주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보도의 변화를 보면 처음엔 어쨌든 고맙다란 인사한 것까지는 팩트예요. 근데 늘 아는 이 안면이 있는 인물이니까 의례적인 인사였다가 조 장관 측, 그리고 이제 처음에 검찰은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뭔가 증거인멸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이야기 아니었겠느냐. 그다음에 그 이후에 보도는 자, 아내의 PC를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줘서 고맙다는 취지가 아니겠느냐라는 해석까지 이제 진도가 나갔거든요. 네. 이 부분이 어디가 팩트인지는 또 법적으로 다퉈봐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요.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모펀드를 정경심 교수가 투자하고 그것 좀 궁금해서 여기저기 쑤시고 다녔는지 아니면 진짜 이 사모펀드를 운영하기 위해서 오천 조카에게 돈을 뒤로 투자하고 운영에 깊숙이 개입했는지는 워낙 주장이 엇갈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조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면 어떤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네.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이나마 내가 이 어떤 주식에 직접 투자가 금지되어 있는데 내 배우자가 이것을 우회하기 위해서 이런 각종의 수단을 동원해서 직접적인 투자로 차명까지 그 이용해서 주식을 투자했다. 이런 네. 구체적인 어떤 고의가 존재해야만 이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고 공범관계가 인정이 되고 행위가담 여부가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이제 앞으로 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만 네. 검찰에서 하나, 둘 단추를 많이 깨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